성공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창선 이사님이십니다. 네, 전국에 계신 아이도F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도FC에서 강의를 한 게. 이 3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변화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시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김일두 오영호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김일두 스승님을 여기서 뵐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훨씬 더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원래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정말 많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돈을 벌면서 문화가 함께 오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돈은 따라오지만 성공의 문화를 우리 가정에, 우리 팀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훨씬 더 가치 있고 저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6년 전에요. 저는 네, 여기 있는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 4년 차였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었겠죠. 네, 그 남자친구가 아메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제품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또 플랜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저처럼 질문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질문으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쯤이었네요. 7월에 휴가 받아서 집에 내려와 있는데, 대구 집에 내려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밤에 늦게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꿈 있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학을 다니면서 목표가 있나라고 물어봤지만 꿈이 있냐고 물어본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난 진짜 꿈이 뭐였지? 나 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사실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난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지? 학교 다닐 때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제 점검을 한번 하게 되었고, 이런 질문으로. 그리고 제가 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꿈이었어요. 뭐였느냐 하면 저 좋은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되게 모호하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해냈던 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딸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진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이것도 좀 모호하죠. 그리고 평생 이창선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내 일을 하면서 전문직 여성으로 살면 좋겠다가 그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해낸 이렇게 되면 참 좋겠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런 세미나장에 와서 꿈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워가게 되고,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그때 제 꿈의 전부였으면 사실 저는 꿈을 다 이룬 사람인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준비해라. 네. 김일두 스폰서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준비하라. 저는 26년간, 그리고 26년 전 이런 세미나장에 와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들으면서 난 진짜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말고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의 제 위치가 점검이 됐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전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각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처음엔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게 되면서 난 너무너무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위치가 점검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행동을 사업 초기에 하면 잘 되진 않죠. 예, 생각대로 되지는 않죠. 예, 그렇지만 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다시 제 현실이 인지가 되었어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들었을 때는 나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검이 되었고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은 가득하고 마음은 가득한데 실제로 표현할 수 있거나 또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제 현실이 또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저는 강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마음 있죠. 정말 보여주고야 말리라. 내가 진짜 증명해내리라. 뭐 이런 마음이 더 강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서 제 자신과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너 정말 꼭 아메사업 해야 돼? 뭐 이런 질문들 있죠. 이걸 제 자신한테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움직이니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네. 이 격차가 정말 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제가 처음에 비전을 봤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메사업 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지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메사업을 해내냐 하면 행동을 하는 사람만 이 갭을 느낍니다. 근데 이 갭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은 잘하는데 이 일은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느끼면 누구나 마음이 좀 디프레스 되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생기거나 목표가 생기면 전 누구에게나 이런 감정들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갭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내시는 분들은 내 현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이 갭을 줄여나가는, 원하는 삶에 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이제 알아보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은 이 원하는 삶을 내려버리는 거죠, 현실로. 그래서 이 갭을 줄이는구나.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이 안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탱코아라고 생각해요. 네, 이 탱코아를 매일매일 어떨 때는 너무 즐겁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 진짜 꾸역꾸역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 못 채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은 결과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성실한 탱코아는 정말 나의 현실을 조금씩 원하는 삶 쪽으로 저는 옮겨다 주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탱코아가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삶, 목표가 생긴다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가 생겼을 때 이제 갭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초기가 아니니까요. 탱코아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목적지로 간다라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갭을 느끼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목표를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탱코아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표는 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이 탱코아로 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탱코아를 계속하니까 제가 아메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계속되는 반복은 먼저 사업을 하는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탱코아를 계속해 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누군가의 계속적인 지출은 누군가한테는 진짜 매출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수입이 되네 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생필품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쓰는 건 생필품인 거죠. 근데 이 생필품을 내가 다른 곳에서 쓰면 지출이죠. 누군가의 매출입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의 수입이고요. 근데 나는 의도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생필품을 쓰게 돼요. 근데 어차피 나한테는 들어가는 지출인데 이걸 아메이의 내 회원번호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지출을 하게 되면 이건 나한테 매출이 되고 또 나한테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의도하지 않게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휴대폰 다 쓰시죠. 네,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나가는 지출이고요. 통신사 어디 쓰시나요? 네, 거기에는 끝없는 매출이고 끝없는 수입입니다. 근데 이러한 휴대폰은 내가 가져올 수 없지만 이러한 생필품,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는 이 생필품을 내가 계속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지출을 할 거잖아요. 그걸 나의 회원번호로 내 매출로 돌릴 수 있고 내 수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거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훨씬 더 큰 행동이, 확신에 찬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반복하는 탱코아는 첫 번째,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훨씬 더 이해하는 부분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필품을 써보시고 구매해 보시고 또 매출을 일으켜 보시고 그것이 또다시 수입으로 돌아오는, 나의 수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하게 되신다면 다음번에는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 저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강서 ABC 밑에는 별다방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인 거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별다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별다방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커피 너무 맛이 없더라. 제 주변 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커피 너무 맛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 요즘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보는 별다방은 커피를 판다라는 것보다는 커피에 대한 문화를 파는 프랜차이징 모델인 것 같아요. 매장에 있는 매출보다 사실은 드라이브 스루와 그리고 앱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훨씬 더 크죠.
근데 그 별을 모아서 사람들은 에머니티를 구매하려고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그 다이어리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건 그 독특한 그 브랜드에 저는 문화가 자리매김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장표에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근데 그 커뮤니티가 생기면 자, 그들 사이에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책 읽기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을 모아서 자, 프랜차이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프랜차이징? 이걸 이해한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 네.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에 대한 프랜차이징을 모으는 것이, 프랜차이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전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자, 내가 먼저 잘 만들어 보고 그 잘 만든 경험치를 계속해서 프랜차이징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아메이도 건강에 대한 문화, 또 자산을 만드는 것에 대한 문화, 그리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화를 함께 프랜차이징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수익 구조를 저희 보너스 플랜을 설명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돈으로 주는 여러분 보너스가 가장 동기부여가 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보너스를 공부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보너스의 종류를 늘려가면서 부를 구축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메이 비즈니스의 물론 수입의 원천은 광고와 유통 수입에 있죠. 이걸 35%를 저희들에게 돌려주잖아요. 아메이 보너스는 여행 보너스를 하나로 친다면 한 17가지 정도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3가지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1차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건 노동성 소득이죠. 우리가 그 전에 일하던 형태, 일을 근로소득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이 보너스를 계속해서 늘려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플랜은 아닙니다. 내가 이 1차 보너스를 노동성 소득의 끝을 만들어 보고 이걸 만드는 방법을 프랜차이징해서 2번째, 3번째, 2차, 3차 보너스를 만드는, 보너스의 종류를 늘려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1차 보너스를 만들 때는 정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플랜을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1차 보너스밖에 모르시거든요. 그거 보려고 너 아메이 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 이외의 소득,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 배당성 소득, 즉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 1차 보너스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2차, 3차 보너스는 내가 자산이 있을 때 나오는 수입이거든요. 결국 이 비즈니스에서 자산은 무엇이야? 애용자가 자산입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독자를 늘려가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1차 보너스의 구간은 무엇인데? 구독자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배우고 터득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구독자가 아니고 그냥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이 1차 보너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 가정이 모여서 쓸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이 모여서 20만 점수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아메이는 20만 점수가 되면 회사 대신 광고 유통하셨네요. 광고 유통비 3%를 돌려드릴게요. 라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6명의 가정과 함께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7가정이 함께 쓴 거죠. 그럼 이 7가정이 전체의 매출은 140만 점, 9%가 되네요. 그러면 자, 캐시백을 받을 조건이 다 되셨으니까 9만 원이 자, 실제 물가 연동 BV로 받으면 자, 1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와요. 내가 잘 쓰고 이해한 것을 6가정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면 1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의 금리 2.5% 정도의 이자 소득으로 봤을 때는 7,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어야, 근데 사실 7,500만 원이 들어있으면 16만 원이 매달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정도의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잘 쓰고 내가 6명의 가정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캐시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서 또 문화도 공유해서 사용하였더니 7,5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7,5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쉽다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아메이는 내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프랜차이징 해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폰서는 항상 더 열심히 하는 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만든 1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일들과 경험치들을 공유해서 함께 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총 500만 점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 15%의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실제로 받는 금액은 63만 원인데 저희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30만 원을 추가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93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돼요. 이 정도 되시면 되게 진지해지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매달 여러분 저희 이번에 뭐 고유가 지원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10만 원, 15만 원을 사실 어느 날 그냥 받아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매달 나에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면 인생이 너무 아름답겠죠, 여러분. 자, 근데 이건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냐? 자, 2.5% 금리라고 생각했을 때 4억 4,600만 원 정도의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의 자산 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말씀드려요. 4억 4,6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이 브론즈 빌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쉽고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아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요즘 유튜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쇼츠 되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버의 수익 구조와 ABO는 어떨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유튜버는 유튜버의 광고 수익을 받으려면 자격 조건. 첫 번째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자, 저희 아메이에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면 어떨까요? 예, 어떤 핀일까요, 여러분? 예,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은 됩니다, 여러분. 예, 무조건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엔드예요. 구독자 1,000명 이상이고 15분짜리 이상의 영상을 4,000시간을 각각 다른 아이디로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봐야 됩니다. 또는 쇼츠가 90일 안에 1,000만 조회 건수가 되어야 광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쇼츠가 10만 조회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자격 조건이 됐어요. 그리고 10만 조회건이 됐어요. 그럼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받아요, 여러분. 예. 네. 대단하죠? 그리고 6개월 이상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45%를 가져가고 크리에이터가 55%를 가져가요. 물론 조금씩 바뀔 수는 있고 이 유튜버의 수익 조건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였어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를 한번 볼까요? 자, 구독자 10명이면 여러분 1000명 아니고 10명요. 네, 10명이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 됩니다. 16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SOP, 그 다음에 장바구니, SOP. 예, 장수호가 있죠. 이 두 가지의 구독자가 10명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30명 정도 되면 매달 자, 이런 커스터마이즈드 팩이나 장수호를 하시는 분이 30명 정도 되시죠. 그럼 브론즈 빌더 정도 되실 수 있어요. 구독자 50명 정도 되면요. 네, 이 정도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는 내가 계속해서 설명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겠죠, 여러분. 물론 SOP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이 비즈니스를 계속하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구독자 1000명은 상관없고요. 구독자 100명 정도면 전 여러분 삿포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자 100명 만들기를 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SOP와 장수호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영상을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아메가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영상들을 전 누군가 함께 공유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블X 동영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이런 좋은 영양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사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더블X 동영상을 진짜 한 달에 100명하고 보면 SOP가 몇 개나 늘어날까요?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명과 보면 되는 거죠. 그걸 먼저 보고 우리가 구독자를 늘려가는 것. 유튜버보다 훨씬 쉽죠, 여러분. 네. 저 개인적으로는 더블X 동영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이런 좋은 영양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사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더블X 동영상을 진짜 한 달에 100명하고 보면 SOP가 몇 개나 늘어날까요?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명과 보면 되는 거죠. 그걸 먼저 보고 우리가 구독자를 늘려가는 것. 유튜버보다 훨씬 쉽죠, 여러분. 네. 그리고 자, 유튜버도 좋은 쇼츠를 하나 만들면 그게 계속해서 누군가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수기요. 네. 정수기를 25년째 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좋은 제품, 정말 대단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한 필터가 20년, 25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구독자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고 그 구독자 만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 프랜차이징 해주시는 것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독자 50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 10명, 그다음에 30명, 50명, 70명, 100명. 내가 계속해서 하는 동안 늘어나겠죠. 그럼 이 1차 보너스가 끝부분까지 여러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걸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장표 있죠. 내가 지속해서 쓰는 지출이 매출이 되고 내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해하신 분들에게 프랜차이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연금소득 2차 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분이 누군가한테 알리실 수 있겠죠. 내 파트너가 알린 분이 또 그걸 이해했을 때, 이해하고 프랜차이징이 되었을 때 나에게 3차 보너스가 오는 거고, 자, 이 3차 보너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지분으로
받는 보너스라서 배당 소득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너스의 종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 미리 계획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지속적인 탱커화는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고 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저는 이런 보상들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 16만 원, 아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서 받는 보너스는 그렇게 큰 보너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 16만 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너무 좋으시겠죠? 근데 2년, 3년, 4년, 5년 나왔어요. 그러면 한 그때쯤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돈이 계속 나온다면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알게 됐어요.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지속해서 나오는 돈은 사람으로부터 계획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수입이 계속해서 작지만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믿게 되신다면 결국은 그 수입을 늘려가시면 키워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요즘 너무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네, 요즘 뭐 AI야 뭐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일반적인 일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버리겠구나 라는 직감은 제가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사는구나 라는 건 직감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노후 준비를 10대 때부터 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령대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연금 받으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네. 우리 부모님이 연금 한 5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내가 좀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왜? 의료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갈 거니까. 그런 마음 다들 갖고 계시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저는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아이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과 같은 수입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부모님 생활비, 의료비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면 좀 부모로서 최고의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입이 작게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뭐 10,000원부터 시작하잖아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그 파일을 저는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제가 가장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가장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직장인이었고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했던 행동은 전형적인 직장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한 달 스케줄표가 나오면 저는 쉬는 날부터 체크했었어요. 네.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게 직장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돈을 준 만큼만 일합니다. 저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자기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을 하면서 궁리하게 되고 목표 세워서 도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진짜 저는 직장인에서 이제는 완전히 제가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좋아진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드는 거죠. 3년 동안 제가 3년 만에 왔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2년 전에 그 시부모님 두 분께서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육아를 전담해 주셨는데 굉장히 크게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있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김일두 스폰서님께서 계속 준비하라는 말씀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 준비해서,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을 하죠. 필요했을 때 하는 건 대처라는 단어를 쓰죠. 와, 내가 이 비즈니스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준비 안에는 멘탈의 준비도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한 달 큰 수술하셔서 입원하셨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저희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팀워크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적이 있으셨나요? 크게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족의 팀워크를 확인할 수는 잘 없습니다. 근데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우리가 여행 가서는 가족의 팀워크를 그냥 확인할 수 있죠. 그거 정말 팀워크라기보다 정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이 이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21살, 11살 딸을 두고 있는데요. 2년 전이었으니까 19살, 9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 4명이 모두 다 리더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너무 주도적으로 잘 해주고, 너무 잘 지내온 거죠. 제가 병원에 있던 한 달 동안, 저희 큰딸은 12월에 졸업을 하고 본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방학을 했지만 이제 돌봄을 가야 되는 거죠. 동생 도시락을 아침마다 싸주고, 동생 밥 차려주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일정을 마치고 할머니 병원으로, 할머니 배로 저희 정수기 물을 떠가지고요. 매일매일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빨리 일어나시라고 격려해주고, 편지 써주고, 사진 보내주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팀워크가 좋구나, 모두 다 리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입시에 제가 관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할 때 저는 병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정말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하는, 결국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전 그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지금 뉴트리라이트로 아주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정신적인 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정말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아미에서 받은 보상 중에 가장 감사하고 큰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성취에 대한 보상이죠. 자, 지금도 푸켓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난 정말 내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은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승무원이었지만 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승무원들이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삿포로 내년 여행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삿포로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비행기만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삿포로에서 60대가 아무 부담 없이 50대가, 60대가, 70대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아무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모든 것이 60대 분들은 다칠까 봐 두려워서 못 하겠죠. 일반 여행을 가실 때는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메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그 퀄리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친구입니다. 네. 시간, 친구, 경제적인 것이 저는 처음에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제 시간을 24시간 365일 제가 디자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직장인이었을 때 제 시간은 오로지 회사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아메사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난 근무 시간에 정말 충실히 하고 회사를 마치고 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나의 나머지 시간을 회사가 저렇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은 제 시간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24시간 365일에 제 시간의 주인이 제가 되어 있고 제가 디자인해서 앞으로의 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만나지 못했던 친구,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너무 많은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의료 분업하고 파업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미리 이렇게 될 줄 모르고요. 미리 사업 설명했던 그 대학병원의 모든 간호사님들 덕분에 정말 수월하게 진짜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어나는구나. 자, 그렇게 되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요. 제가 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나는 돈으로부터 내 감정을 다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가 원하는 리치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가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감정을 다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풍족하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할 수는 없구나. 아, 내가 거기까지는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작하시는 저희 파트너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저희 집 식단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대화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면서 저희 집 밥 먹는 시간은 훨씬 당겨진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저녁 먹는 시간이 당겨지니까 같이 남편과 산책도 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가정의 문화가 바뀐 거죠.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식탁의 문화가 바뀌고, 자, 식탁의 문화가 바뀌니까 대화도 바뀌고요. 또 우리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지 않습니까? 또 대화가 바뀌고, 그리고 내가 건강을 공부하게 되니까 일단 나의 몸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그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문화, 그리고 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자, 이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대접받고 대접받으면서 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은 아메이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성공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돈을 버는 일 중에 문화가 바뀌는 일이 있을까? 혼자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
내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내 커뮤니티의 문화가 바뀌고, 내 팀의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내 주변인들과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는 일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바뀌는 건 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가 주는 보상 중에 또 굉장히 큰 보상이 저는 문화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정. 여러분 플래티늄이 되시면 이제 워커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정받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본사에서. 거기서부터가 저는 아메이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걸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럼 내가 그걸 받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또 이 문화 안에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문화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려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보상이 전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아메이를 듣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아메이가 이런 보상을 줘? 정말 아메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다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좀 진지하게 정말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행동하셔서 갭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복하는 탱커화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리더님들, 또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지켜내야 될 것이 있으신가요? 그 지켜내야 될 것들이 약속일 수도 있고요. 또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주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화이팅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는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네, H70 런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